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20번째 시간입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3. 세상사가 표가 된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복지정책이 좀 특별해야겠다. 혹은 우리 지역은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교육정책을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모두 커버하기가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것들은 전국적인 이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따다 쓰는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만, 이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땅값, 집값과 연동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 형성의 특성상 자산의 80~90%가 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 자산의 거의 80~90%가 집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나마도 은행 대출을 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매우 취약한 자산 구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면 은행이 부도가 난다,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 전국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을 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들은 오르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곳 중에서도 결국은 내 집값이 올라가야,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우리나라 유권자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신 분과 내 집을 갖지 못하신 분들의 비율도 절반 정도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거 때마다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 매우 큰 관심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다리를 놓느냐 마느냐, 지하도를 만드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거에 있어서 매우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역대 해왔던 선거들의 공보물들만 다 뒤져봐도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체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나,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가, 이것들을 알아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을 뒤지시면 금방 짧은 시간 동안 정리된 자료를 마련할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또 해묵은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뭔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 선거급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리 포지셔닝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종합적 비전에 대한 고민을 가지셔야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하나의 사안보다는, 그런 개별적 비전보다는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을 파악하고 그 비전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지나서 오히려 더 앞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잠재된 요구를 파악해내는 일입니다. 이미 벌써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요구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선거의 아젠다화 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 잘 모르지만, 또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목소리가 높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유권자들이 아마도 눈이 번쩍 뜨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발굴해내서 그런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하면 정책 구도로도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정책 구도로도 한번 돌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 사안들, 또 앞으로의 종합적인 비전, 그리고 잠재적인 욕구, 이 사이에서 나는 어떠한 약속을 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 어쨌든 이번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슈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복지에 관련된 문제인지, 혹은 교육에 관련된 문제인지, 혹은 안보에 관련된 문제인지, 여러 분야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정에 맞춰서 같이 정리해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정치 구도를 뒷받침하는 정책 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새로운 이슈를 만들려는 노력 이전에 기존의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두는 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골목골목들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챙겨내는 것인데, 이것은 조직과 연동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면서도 좀 더 종합적으로 이런 골목들의 이야기들을 엮어낼 수가 있다. 따라서 조직활동 중에 중요한 분야로서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모아내는 일, 이것을 한 꼭지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골목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지역의 비전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 전국 이슈,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골목골목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들을 모두 집대성 해냄으로 해서 나의 공약이 완성될 수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정책 구도로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